네. 자, 아침에 든든하게 뭐 먹고 나오면 좋은데 말이죠. 네, 이렇게 든든한 항상 같은 시각 든든하게 저희 곁을 또 지켜주신 우리 네. 박병창 부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 든든한 우리 박병창 부장님. 네. 오늘따라 스킨 냄새가 좀 세게 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무슨 스킨이 이거는 쾌남입니까 뭡니까? 약간 좀 그 계열인 것 같은데, 그죠? 약간 알코올 좀 이렇게. 그러고 좀, 보니까 여기까지도 안 해. 네. 올드 스파이스인가? 아니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우리 불가리 아니야 불가리? 남성 향을 아주 강하게 풍기고 오시는 수컷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한번 하나하나 볼까요? 예, 지난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뭐 금리의 상황, 해외 지표의 상황 이런 부분들은 뭐 매일매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뭐 모르시는 부분들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최근 들어서의 그 상황과 느낌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굉장히 변동성이 과거보다 심하고요. 그래서 뭐 막바지로 가느냐 아니면 시작이냐 이런 이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저도 그 김만진 박사님 그 이제 유튜브 내용 하시는 거 컨텐츠를 잠깐 본 적이 네네. 있는데 10월, 11월 요 시기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다. 그러니까 어떤 한 방향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는 시장을 그렇죠. 이해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CPI 발표 후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근데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반등한 부분들을 되돌림하면서 다시 또 다 하락을 나스닥은 했어요. 바로 반납해 네, 버렸던데. 그래서 더 이게 좋지 않은 반납했던데. 상황입니다. 나스닥은 뭐 3.08% 금요일 날 하락을 해서 상승폭을 다 반납했고요. 근데 다우와 S&P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우는 1.3% 하락했고 금요일 날 S&P 500 2.3% 하락했는데 그래서 주간 지수로 보면은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3.1%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반등한 것을 원위치하면서 다시 다 빠진 상황이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주간으로 1.1% 올랐거든요. 이 얘기는 금요일 날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S&P 500은 1.5% 빠졌다. 이 얘기는 전반적으로 볼 때는 기술 성장주 중심으로 하락이 있었다. 그러면 기술 성장주 중심으로 하락이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금리 때문이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02%, 4%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49%까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금리의 터미널 레이트라고 얘기하는 고점이 자꾸 올라가면서 성장주 중심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럼으로써 나스닥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고 CPI 발표 후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바이든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영향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IT 섹터에서는 이제 성장 쪽에 주식이 많기 때문에 더 영향이 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러대수도 113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굉장히 변동성을 줬던 곳을 되돌림하면서 금요일 날 다시 원위치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서 전반적으로는 CPI 부분은 그냥 빠졌다 다시 올라온 부분이니까 그냥 중립적인 상태의 지수의 움직임을 보였고요. 여전히 그 이전의 모습처럼 전반적으로 좀 하향하면서 시장이 마감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가만히 보시면요.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가 0.9%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2.9% 하락했어요.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즉 우리 시장 역시도 전반적으로 성장주나 중소형주 위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좀 보이고 있고요. 고객 예탁금이 제가 방송을 매일매일 하지만 작년 이후에 처음으로 50조 아래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49.6조로 지금 떨어져 있고요. 신용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이렇다는 얘기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다는 건데 지난 한 주의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5,882억 순매도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8,978억 순매수했거든요. 네. 이것은 왜 그랬냐면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50bp 하고 한 이후에 그 당일 환율이 하락하고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해줬어요. 그리고 지난주 한 주 동안 옵션 만기일 날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됐지. 네. 전반적으로는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매수 위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나 대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면서 중소형 개별 종목들이 훨씬 더 하락을 하는 그런 특징을 지난주에 보였습니다. 네.
이번 주에 주요 지표들을 보면요, 전 세계 흐름을 좀 이해를 좀 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번 주에 지금 면면이 보면은 뭐 중국의 3분기 GDP, 산업생산, 소매 판매, 그리고 19일날 연준, 베이지북, 경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20일날 주택 판매 지표,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 그리고 21일날 우리나라의 2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 그리고 미국 옵션 만기일, 그리고 주요 종목에는 뭐 넷플릭스, 테슬라, ASML, 램리서치, 인텔, 버라이전 이런 종목들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럼 보면 이번 주에 보시면은 금리, 환율 이런 것과 관련된 빅 이벤트는 없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달 말에 있을 PC, 다음 주에 후반에 있을 PC 발표와 그리고 11월 첫째 주 곧바로 FOMC 회의가 있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다음 주에는 또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연준 위원들 얘기를 못하는 그러니까 FOMC 회의를 앞두고 일주일 동안 블랙아웃 기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빅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시장이 흘러갈 거고 그런 가운데 있다면은 당연히 경기 지표와 그리고 특히 본격 실전 시즌에 진입하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로 움직임이 이제 크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데 이번에 이제 제일 관전 포인트는 지난 4월에 실적 가이던스가 나쁘게 나오면서 폭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7월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그 감익하는 가이던스가 상당히 낮게 지금 이제 큰 폭으로 그렇죠. 감익의 이제 가이던스가 나오고 네.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실적이다. 예, 그 중요한데 네. 결국은 이제는 실적으로 시장이 관심을 이동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쭉 뭐 말씀을 좀 드렸지만 9월 CPI에 대해서는 뭐 기대도 있었고 우려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려의 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날 반등은 이제 쇼커버의 네. 단기 반등이지 않겠냐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금요일날 제 하락이 있었고요. 예. 결국은 이제 금리의 고점과 물가의 고점은 결국 이제 소비 부진이 되고 경기 침체로 가고 기업 실적 악화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으로 간다. 결국은 지금 가만히 보시면 또 다른 제가 텍스트를 떠나서 말씀 좀 드려보면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우라가미 우려 얘기하는 시장이 움직이는 두 가지 않습니까? 하나는 금리, 네. 그리고 하나는 환율이잖아요. 근데 환율과 금리의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그것을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부분으로는 상당 부분 진행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이들 얘기하는 워딩을 들어보면은 이제는 기업 실적이다. 결국은 여기서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은 반응하면서 반등은 주겠지만 결국은 계속 중장기적으로는 네. 경기 침체로 얼마나 깊이 있게 가느냐 그리고 기업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이것으로 예. 가는 것이지 그 전에 있었던 이벤트의 부분들은 시장이 지금 거의 1년 동안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영 부분은 이제는 점차로 변동성을 주는 요인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최근에 제가 테슬라하고 애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하는 걸 보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렸는데 테슬라가 $200 초반까지 내려와 있어요 지금요. 테슬라가. $200? 예, $300에서 $200까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액면분할 했잖아요. 예, 잠깐 사이에 한 네네네. 30% 정도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거 월가의 자료들 보면요, 신규 숏 포지션들 있잖아요, 매도 플레이어들, 신규 숏 포지션들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던 종목들. 그 중에서 좀 성장주에 있었던 것들 여기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시장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훨씬 더 많이 빠져서 마이너스 80% 된 종목을 숏포지션 해가지고 먹을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낙폭이 좀 작아서 버티고 있었던 것에서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 시장에 그대로 가져오면은 우리 시장도 똑같이 그런 게 이제 지금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게 눈에 좀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기업 실적 실적 시즌에 들어갔잖아요. 실적이 3분기에 감익이 되고 4분기에도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미 주가가 많이 빠진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이제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IT하고 반도체 쪽인데 요즘에 보시면 상대적으로 덜 빠지죠. 근데 그쪽에는 오히려 좀 덜 빠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 애널리스트 쪽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반적으로 뭘 걱정을 많이 하냐면 그동안의 실적이 그나마 괜찮다고 했던 애들 있잖아요. 그런 네. 섹터들. 이들이 이제 가이던스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여기서 맞으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그동안에 좋았다라고 한 쪽에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섹터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즉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할 때도 섹터별로 순환하면서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락을 하는 구간에서도 섹터별로
순환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좀 보고 섹터를 볼 때 그런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서 봐야 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언론에 나와 있는 그리고 뭐 유튜브도 그렇지만은 일단 뭐 기존에 나와 있는 경제 매체, 경제 신문에서도 그 커버 데이터들이 그 워딩들이 굉장히 과격해요. 그래서 오늘 뭐 블랙 먼데이가 되지 않냐. 미국이 지난 금요일 날 많이 빠졌는데 오늘 뭐 카카오까지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하고 거기다 있습니다. 뭐 빈살만 방안도 취소됐다 그러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다 안 좋은 뉴스들의 투성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이 안 좋은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인지했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되겠냐라는 걸 해석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고 그리고 그 해석이 정확히도 맞을 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내부 수급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 이런 외국인들은 변화가 줄창 있는지. 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난 수급을 좀 금요일까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실적 시즌에 들어갔기 때문에 종목별로 수급을 좀 체크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자. 매크로의 지표들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 이미 다 왔고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좋지 않은 뉴스만 지금 이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수급 위주로 좀 종목별로 좀 점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뉴스 3에서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20차 당대회 했는데 개막 연설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워딩만 그냥 가져왔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한다. 공동부유 정책을 고수한다. 대만에 대해서 강경 입장을 유지했다. 제로 코로나 그냥 가는군요. 왜냐하면 20차 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시장의 기대감 그리고 미국 월가나 전 세계의 석학들은 여기서 실기하면 안 된다. 시진핑이 경기 부양 정책 나와야 된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존재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단 개막 연설이었지만 이런 워딩들이 나와서 시장이 좀 실망하고 있고 그리고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추후 지금 진행 회의하고 있는 거니까 추후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지금 중국을 떠난다. 그리고 그런 뉴스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우리 한국의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왜 기회를 잡을 개연성이 있냐라는 뉴스가 나온 건 뭐 때문이냐면요. 세계의 반도체 장비, 유수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국내에 거점을 보유하는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AMNT도 그렇고 램리서치, 뭐 도쿄일렉트론, R&D 센터가 우리나라에 있고요. ASML도 2024년까지 EUV 센터 구축한다고 하고 있고 온세미도 전력 반도체 소부장 협력한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그 전부터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떠나서 인도나 다시 미국으로 가기보다는 아시아 거점으로 한국에 좀 잔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임원분들이 요즘에 이제 몇 분들이 나와서 이제 워딩들이 나왔는데요. 아직 이제 발표는 안 됐습니다. 실적 발표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실적 발표하는데요. 삼성전자의 생산량 다른 데는 다 감축한다고 하잖아요. 생산량 유지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 경기 사이클이 예전보다 훨씬 짧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황에 투자해야지 경기가 회복 국면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이기 때문에 우린 투자를 계속 할 네.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거 삼성전자의 CEO의 워딩이니까 중요하게 좀 바라보는데요. 메모리 가격 하락을 2023년 상반기의 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요. 그래서 생산량을 유지해가면서 갈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것이다. 이런 워딩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그나 있죠. 마그나. 세계 4위 자동차 부품사 마그나가요. 폭스바겐 전기차 플랫폼의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브랜드 스카우트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파트너사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자동차 부품사 쪽도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태이고요. 마그나랑 LG 마그나는 다른 회사예요? 합작회사입니다.
이게 마그나라고 하면 회사가 그냥 LG 있고. 마그나인 거죠? 마그나는 회사가 있고요. 거기에 LG가 지분을 만들어서 LG 마그나를 확장한 회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LG와 있어요? 마그나가 예. 돈을 내가지고 예. 조인트 벤처를 한 거죠. 네, 네, 그 그렇습니다. 이제 LG 마그나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LNG 선박 수주가 올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 올해 115척 수주 분량 중에서 94척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39척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실제로 보면요. 한 2.5배 정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한 건데 최근에 선박 발주량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면서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하고요. 그 LNG선에 좀 쏠림 현상이 있다는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된다라는 뉴스들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 뉴스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경기 침체 얘기하면서 사실은 수주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게 선박 엔진이라든지 선박 부품 회사들이 그동안 주가 좋았잖아요. 근데 요즘 네. 좀 떨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경기 침체를 선반영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런 이제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실적 걱정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흐름에서 왜 그런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뉴스들이 좀 중요하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여섯 번째는 철강업계들 있잖아요.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YOY로 절반 수준으로 다 떨어지는 예상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전기료 인상이나 고환율 등으로서 비용이 증가했고 경기 침체로 수요 부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전에 제가 시황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애널리스트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요. 지금 뭐 조선도 있고 철강도 있고 화학, 정유도 한동안은 좀 괜찮았잖아요. 뭐 또는 뭐 내수의 업종들이나 이런 쪽이 그동안에는 계속 뭐 반도체나 IT 쪽은 굉장히 뭐 좋다라고 표현 드리는 게 아니고 그쪽은 다 안 좋다라고 해서 계속 내려왔고 이쪽은 그나마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괜찮았다라고 하는 섹터의 향후 가이던스가 확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미리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맨날 봤던 우리나라는 항상 얘기하면은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왜 전에는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쌍두마차였어요. 시가총액이 제일 높으니까.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하나가 지금 더 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차 전지예요. 전기차. 이게 세 가지가 지금 세 가지가 가장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항상 그걸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섹터에 대해서 우리 거론 별로 안 하잖아요. 별로 안 하고 또 어떤 데는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쪽에 대해서 시장의 향후의 그 가이던스에 대해서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CC라는 회사가 있는데 오토모티브 셀 컴퍼니라는 회사인데요. 유럽에. 이 회사는 벤츠와 스텔란티스, 토탈은 화학 회사인데 유럽의 자동차 화학 기업들이 출자한 배터리 합작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요. 유럽의 회사인데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인데 최고 경영자가 우리나라 와 있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네. 우리나라 와 있어서 한국 배터리 장비 기업 10여 개국과 지금 현재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배터리 쪽에 배터리 회사에 우리나라 장비 기업들에 서로 협조할 건 협조하고 뭐 수주할 건 수주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뉴스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관련 기업들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G에너솔루션이 혼다와 뭐 공급 계약했다라는 얘기는 과거에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도요타와 배터리 공급했다라는 한다 연내 협약 체결하겠다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LG에너솔루션은 지금 뭐 공급사들에서 제가 쭉 나열을 했는데 계속해서 여기 혼다까지 좀 다시 들어가면은 좀 더 매출이나 이익에 기여를 많이 할 네. 것이다. 이런 이제 시장의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에서 19일 날 협력사 지원책 발표한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약 5조 원 규모인데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부품 협력사를 지원한다. 그리고 여기에 부품 협력사 중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품 협력사를 더 지원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세부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좀 화답하면서 이런 이제 지원책이 나오고 관련된 부품사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런 자료도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 뭐 뉴스 많이 하셨으니까 주말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서 쿼커 관련 서비스가 장애됐는데 뭐 지금 아직까지도 다 복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뭐 그런데 지금 뭐 사실은 아까 뉴스하면서 전해 주셨던 것처럼 뭐 다른 데들도 다 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네. 경제 활동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 금융 관련 서비스에 장애가 되면은 일시적으로 금융 시스템에 이제 멈추는 상황이 좀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금융회사 다니는 입장에서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각 증권사나 은행들이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굉장히 큰 돈을 들여가지고 내진이나 아니면 어떤 뭐 화재나 이런 데서도 안전하게 대부분 이렇게 다 해놓거든요. 그런 쪽을요. 네. 그런데 카카오나 이런 굉장히 큰 회사가 화재로 인해서 서비스가 장애됐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번에 굉장히 혹독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국감에도 아마 된다. 이번 증인 신청을 아마 하려고 하는 것 그런 같은데. 생각들을 많이 들고 있고요. 네.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시장은 당연히 뭐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대체로 악영향이 많은 그럼요. 가능성이 좀 높죠. 네. 2중, 3중으로 저기 분산해야 되는 건데 네네. 지금 그게 지금 안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게 비용이라는 측면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얼만큼 그게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독점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번에 보면 이게 카카오라는 톡 기능이라는 게 네. 야 이게 약간 공공재 성격이 있네 그런 생각들을 전 국민이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네. 이거 뭐 독점이 독점 그렇죠. 예? 예, 아주 일부만 카카오톡 안 쓰는 사람도 있나? 뭐 있기는 있겠죠. 4,900만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안 쓰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4,900만 원이니까 톡을 못 하는 사람 빼놓고는 다 쓰는 거겠죠. 네. 뭐 1인당 뭐 2개씩 쓰기도 하니까 뭐 그렇긴 할 텐데 예. 대부분 하여튼 다 쓰신다고 봐야죠. 뭐 쓰기 싫어도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쓰면 내가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카카오톡. 근데 지난 뭐 한 10년간 정말 무섭게 성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아무런 준비를 좀 정책적으로 안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또 드는 그런 어제가 또 됐습니다. 그나저나 이 나스닥이 이제 금요일에 빠졌잖아요. 예. 그 영향을 우리는 오늘 받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너무 많겠죠. 물론 선물 나스닥 선물은 약간 지금 오르는 것 같긴 하던데 그래도 이제 하락폭이 좀 크니까 예, 우리에게 영향 좀안 받을 좋은- 건데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요. 네. 너무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저점으로부터 반등폭이 나스닥이 한 5% 반등폭 줬잖아요. 다른 쪽도 한 4% 반등폭 줬고요. 무기 쇼커버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무시할 정도의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러면 쇼 플레이어들은 왜 거기서 쇼커버를 했을까요? 올라와서 또 숏을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주식이라는 것이 내부의 수급적 측면에서 볼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변동성이 막 크거나 아니면 아예 거래가 없거나 뭔가 변화가 생기면은 그걸 이제 예의주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역사적으로 4번째 정도의 큰 변동성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난 목요일 날 변동성이요. 그런 큰 변동성이 나스닥이 10,000포인트 근처에서 이렇게 크게 빠진 상태에서 이런 큰 변동성이 됐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산술적으로 뭐 그날 뭐 5% 반정도 3% 빠졌으니까 또 다시 원위치네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의미를 지금 확연하게 둘 수는 없지만 시장은 분명히 수급적으로 변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변동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진짜 최근에 있는 요즘의 상황은 물론 항상 우리가 시장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뭐 5% 반등했다가 또 3% 빠졌으니까 또 수적점 깨면서 또 내려가지 이런 문제의 상황은 분명히 목요일은 아니었다. 네네.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닥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하락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맞습니다. 같죠.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시장에 그 호응을 받고 있는 예. 영향력 있는 분들의 너무 굉장히 강한 그 뷰 같은 것들이 예. 에 대해서 설득이 되다 보니까 예. 그런 이제 확신 같은 것들이 좀 확산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도 보면은 이제 매도 플레이어들이 훨씬 더 강한 거고요. 여기 롱 쪽은 우리 얘기하는 콜이잖아요. 옵션에서는 그 숏 쪽은
풋이고요. 근데 그래서 풋콜 레이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매도가 월등합니다. 그냥 거의 뭐 90% 가까이 매도가 월등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매도가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좀 달라진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거는 내부의 수급의 상황이고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은 전부 안 좋은 쪽에 누수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 강력하게 매수 플레이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큰 거고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은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11월 8일 날 중간 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곧바로 G20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네네. 그때까지는 적어도 계속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네. 그냥 감안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 하루하루를 계속 지켜보면은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냥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채팅 여론을 저희가 이제 조금 제가 늘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습니까? 네. 공매도 얘기 왜 안 하냐고 그랬는데 저희 많이 했습니다. 예, 많이 했고요. 그리고 금투세 금요일 날인가 네. 목요일 날인가 박병정 부장이 작심하고 계속 공매도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예전보다 훨씬 조금 강해진 게요. 네네. 증권사 보고서에서 공매도의 부자금에서 나온 보고서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증권사 보고서로 공식. 네. 네. 실제로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주가의 움직임이 어땠냐 이런 것들이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네. 지금 상황이 너무 취약하다. 주가 네. 빠지고 안 빠지고 문제가 아니고 그건 너무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비정상이잖아요. 시장이 비정상으로 어떤 취약성이 나타났을 때 그 보완하는 장치의 개념으로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금투세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현재 정부에서는 금투세 2년 더 연장을 좀 유예를 하자 유예한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원한 대로 뭐 내년부터 적용 바로 하자 이제 이런 이제 논란이 좀 있는 거죠. 근데 빨리 그게 좀 정해져야 어쨌든 금융기관이든 뭐 투자자분들이든 안 그래도 제가 네. 그 권순우 팀장한테 이거 여야 혹은 그 증권 유관 기관들 당국 네. 빨리 좀 취재를 해서 좀 이제 정돈을 좀 해줘라. 증권회사들도 지금 머리가 아프대요. 맞습니다. 때문에. 예, 예. 어? 못 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어? 이게 근데 이제 여야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그잖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거 저희가 취재해서 또 여러분께 가장 정확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주는 수준을 넘어서는 뭔가를 하려니까 네,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정도 하시죠.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